반갑습니다. 공부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날씨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비가 더 좋으시죠? 이제 공부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럴 때 약간 더 마음을 더 편안할 때 마음을 좀 더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가 클 때도 결국 이론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경계가 작을 때는요. 경계가 작을 때도 결국은 이론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경계 클 때가 따로 있고 경계 작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고요할 때는요. 고요할 때도 이론상을 드러내고 바쁘고 시끄러울 때는요. 그때도 이론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뭔가 힘든 일을 할 때는요. 평범한 일을 할 때는요. 그때도 이론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이론상을 모르면은 그래서 공부 참 힘든 거예요. 이론상을 알면은요. 내가 바쁘든 시끄럽든 고요하든 뭔 힘든 경계가 닥치든 항상 마음이 청정하고 여유롭다.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공부가 그거 말고 딴 거 있던가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기. 그 기본기가 갖춰지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그냥 기본기예요, 기본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경계, 나의 삶의 짐,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우리 공부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 빨리 끝내셔야죠. 언제까지 그런 거 갖고. 그죠? 그런 거 빨리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공도로 나가야 돼요. 공도로.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뭐 주세요.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라떼 주세요. 주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딱 그 얘기 알아듣고 제가 주문한 걸 딱 내와요. 그쵸? 근데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문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엄한 걸 내와. 대종사님 이거 갖고 온나 그러면 그걸 탁 내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내놔라 그러면 그 자리를 탁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자리를 몰라요. 대종사님이 원하시는 메뉴, 원하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갖다 내밀지를 못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건 뭐냐. 지금 경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대종사님 말귀 알아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 전양반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그 원하는 걸 내비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쵸? 나는 이만큼 알아.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원하는 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아메리카노인지 그것이 팥빙수인지 명확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본문은 아주 명확한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딴 거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공부를 할 건데 정확하게 인양반이 뭘 원하는가 그걸 알기 위한 공부니까요.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그 의도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그리고 이제 공도자 숭배로 넘어가야 되는데, 공도자 숭배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까 싶어갖고 잘라가지고 오늘은 공도만 가지고 한번 하자, 공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 싶어서 오늘은 공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그동안에 법회 다니시면서 제가 공도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렇지 않던가요? 공도라는 말 안 튼가요? 공도라는 말을 오늘은 좀 의도적으로 많이 했고 평소 때도 제가 공도라는 말을 좀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도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도를 가지고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도가 뭔가 이거 하나를 딱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법회 성공이죠. 그죠? 오늘 뭐 공부할 거라고요? 오늘 뭐 공부한다고요? 공도. 공도 하나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도자가 뭔지, 공심이 뭔지 다 알겠죠? 그죠? 그 모든 공자 들어가는 무와 봉공이 뭔지, 그죠? 그래서 우리 공자 들어가는 이야기는 오늘 한번 어떤 얘기를 그 무와 공도라고 하는 건지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참 많이 쓰는 말이 공도예요. 원불교에서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원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심 얘기, 그죠? 신심, 공심, 공부심 이런 얘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공심이에요. 또 공심 얘기. 근데 참 공심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는 다 알아요. 막연하게는. 그쵸? 막연하게는 다 알지만 왜 이렇게 원불교에서 공심 했었는가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원불교에서 공심 했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심이란 말을 쓸 때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공심이라는 말이 한자 그대로 보면 공변될 공자를 쓰잖아요. 그죠? 공변될 공자. 그리고 도는 길도자를 써요. 그 한자로 그 공변될 공자는 뭐냐면 그게 공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도자가 들어가면 공정한 도, 공평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공평한 진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 그러면 길을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 다니는 길을 이렇게 인도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하늘의 흐름이 있다 그래요. 하늘이 움직이는 운행하는 흐름이 있다. 그건 뭐라 그래요? 천도라 그러고, 땅은 지도라 그러고, 이걸 갖다 도를 갖다 통칭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도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을 도라고 하진 않아요. 아주 그 총체적인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흐름을 도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결을 도라 그래요. 도. 그죠? 그걸 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공도라는 게 뭐냐? 공도라는 게 공변된 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공변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변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도라 그래요.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되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함께 누리는, 그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한, 공평한, 보편적인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공이라는 말이. 그 쓰임이 참 그게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그 글씨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공평하고 공정한 도리를 말할 때 공이라 그래요. 공평하고 공정한 거. 일반 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런 의미하고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드러내는 자리는 다 같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각과 감정의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고 이성과 합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원불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가는 그걸 실상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실상의 차원에서. 그래서 공변되다 이 말은 보편적이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균형감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도자가 붙으면은 보편적인 진리다. 도를 진리로 해석하면 진리다. 또는 공정한 진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공도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자,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도 입꼬리 살짝 올리세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뭐 이 얘기를 한 번 하고 안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 들어보세요. 우리 원불교 입장에서는요, 보편진리가 뭐냐? 보편진리가. 보편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야. 특정한 사람한테 해당되면 그 보편진리예요? 보편진리가 아니야. 그렇죠? 보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게요. 원불교에서. 원불교 교리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론상 있고 사흔사유 상황팔조 있죠? 인과공의 신학문과 진공무의 수행문 사흔사유 상황팔조 있죠? 이론상이 보편진리예요. 이론상이 보편진리 아닌가요? 이론상이 미운 놈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착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진리예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진리예요? 이론상 진리는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해당되고 저기 저 불교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진리인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 진리예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대답하는 그 자리가 이론상 아니에요. 제가 부르면 대답하는 자리 있죠? 그 자리 청정하죠?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청정하고 고요해요. 그거 뭐예요? 그게 법신불자리죠? 그게 이론상이죠? 그 이론상 자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르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보편진리예요. 보편진리.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 보편진리예요. 그게 공도예요. 그럼 공도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이론상을 떠올리면 돼요. 보편진리란 말이에요. 공도라는 게 보편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보편진리죠?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보편진리죠? 확인하셨죠? 내가 듣는 자리하고 이 사람이 듣는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진리다 이거예요. 보편진리다. 들려요. 지나가다 보면 새소리 들리죠? 그게 공도예요. 공도예요. 지나가다 돌불이 발에 탁 걸리면 발 아프죠? 그게 공도예요. 누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죠? 그게 공도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나도 기분 나쁘죠? 그게 공도예요. 그게 보편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리도에 그럼 이론상은 보편진리인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사흔사유는 뭐냐? 그럼 사흔사유는 네? 사흔사유는 보편진리 아닌가요? 천지의 은혜 받지 않고 부모의 은혜 받지 않고 동포의 은혜 받지 않고 법률의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흔사유가 보편진리 아니에요? 보편진리예요. 사흔사유는 보편진리입니다. 그럼 삼학팔조는 보편진리 아닌가요?
우리 인성 개발하는데 사막 말고 다른 길이 있던가요? 한번 내놔보세요. 사막 말고 다른 길이 있는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길이죠.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해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그게 보편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대도라고도 얘기해요. 대도. 대종사님께서 사은사유 사망팔조, 이론상 사은사유 사망팔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다 그래요. 대도. 큰 길이다. 짧은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은 몇 명만 가는 길이죠. 큰 길은 어때요? 누구나 가는 길이죠. 그 보편진리를 말할 때 대도란 표현을 써요. 같은 의미예요. 그게 공도예요. 공도. 그래서 공도는 대도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되셔요? 공도는 대도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공도는 우리 교리 전반이 다 공도를 드러낸 거예요. 공도를 가지고 교법화한 것이 원불교 이론상진리 사은사유 상업팔조가 공도예요. 그러니까 공도하면은 뭐예요? 우리 교법을 다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큰 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바위도 있고 거기 뛰어다니는 노루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공도는요. 산 전체를 보는 관점이에요. 산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게 공도예요. 그러니까 공도적 관점으로 교리를 봐야 될까요? 공도 빼고 봐야 될까요? 보편적 진리의 관점에서 교리를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특별한 것이 돼버려요. 교리가.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고 이건 보편적인 거고 이건 누구나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길을 열었으면 대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상과 사은상학 발전은 공도다. 공도 그러면 뭐다? 우리 교리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보편진리다. 그리고 이제 공도라는 게 균형이 맞는다. 그죠? 그죠? 아주 균형이 맞는 자리다. 공평하게 균형이 맞는 자리다. 근데 우리 교리 봐봐요. 대종사님이 어떤 말을 해요? 정신과 물질이 쌍전해야 된단 말이죠. 공평해야 되죠? 균형이 맞아야 돼.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게 공도예요. 영과 육이 쌍전해야 된다. 그게 공도예요. 불법과 생활이 함께 해야 된다. 그게 공도예요. 신앙과 수행이 영과 육이 공정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게 공도예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쌍전, 병진 얘기 엄청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리에서. 그죠? 쌍전, 병진 얘기 엄청 많이 하죠. 그럼 뭐 우리 교리 아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반이 뭐냐? 공도가 기반이에요. 공도가.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양단을 다 얘기합니다. 양단을 다. 그 양단을 포섭하는 자리가 이론상이에요. 공도예요. 공도.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공도기 때문에 그렇구나. 쌍전 병행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진리불공 얘기하면 꼭 사실불공도 얘기하는구나. 신앙을 얘기하면 수행도 이야기하는구나. 불법을 얘기할 때는 생활도 얘기하는구나.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정신도 이야기하는구나. 그게 균형감이라는 거예요. 균형감. 대종사님이 철저한 균형감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공도의 바탕에 가지고 철저히 공도 자리에서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얼마나 공도에 맞는 교리예요. 공도를 드러내는 교리입니까? 그리고 이론상 진리장을 한번 보세요. 이론상의 진리장. 거기 보면은요, 진공과 묘유, 공적과 영지의 균형감을 얘기하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도 함께 이야기하죠. 어느 명상이 돈공한 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명상이 완연한 자리를 이야기하죠. 선하고 뽀가 끊어진 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하고 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까지 얘기하죠. 진리계와 현상계를 동시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공도예요. 균형감. 오늘 좀 설교 어렵죠? 오늘 좀 어렵죠? 그래도 지금까지 들은 게 있어서 좀 괜찮지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어때요? 좀 어렵나요, 오늘? 어렵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네. 네. 그 뭐냐면 기본이란 공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심한다. 공심 있다 그러면 뭐예요? 공심 있다 그러면 이 공도를 따르는 사람을 공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공평하고 보편 진리를 따르는 그 마음을 공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평하고 보편적인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공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날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도자 숭배에서 보면은 이게 참 사회적 입장에서 쓰여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담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도자 숭배의 그 조항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 예전이나 세전을 보면은 그 공공에 대한 얘기가 공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산 종사님이 그거에 대한 정리를 또 해놓으셨어요. 그걸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뭐 다 짚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것은 아주 종교적인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까지는 그죠? 아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일반적으로 대종사님께서 아주 더 사회적인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도라는 게 어떤 것게 이해될 수 있냐면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면 이건 공도가 아니고 사도죠. 사도. 사도라고 하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사사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공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고 훨씬 더 폭이 넓어서 모두를 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때요? 공도를 행할 때는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공중도덕 잘 지키는 게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하시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시죠? 뭐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에서 공중도덕은 기본적으로 잘 지키시죠? 줄도 잘 쓰시고, 그죠? 예, 신호등도 좀 잘 지키시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시고, 예? 예, 그게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공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일 하는 게 공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의된 것들을 따르는 게 공도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것들은 우리가 합력해주고 내 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길에 합력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공도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안 찍었어도 그래도 잘해봐라고 그러죠. 네, 그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게 공도예요. 그게 공도예요. 끝까지 내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러면 네,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게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넓은 마음을 쓰는 게 공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나만을 위한 나의 이기심으로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그죠? 막 식당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러지 않고 정말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아주 큰 유익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지경까지를 다 공도라 그러는 거야. 일반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마음 공부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공도가 뭐냐면요, 이 균형감이에요. 우리가요, 저희 애가 예를 들면 딸하고 아들이 싸웠어요. 얘기 들어보면 왜 싸운 줄 아세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나름의 잣대가 있어. 얘가 가진 잣대가 있고 내가 가진 잣대가 있어. 나는 오빠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딸이 봤을 때는 균형이
안 맞아요. 또 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이러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누군가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억울하거든. 왜 나만 더 해야 돼? 왜 내가 저 소리를 더 들어야 돼? 억울하거든. 그것은 뭐예요? 균형감이 어긋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들 보세요.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균형이 안 맞을 때 생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 있어. 근데 나는 이만큼을 못해. 그죠? 이렇게 기울었죠. 그러면 인생이 어때요? 인생이 괴롭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의 나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이 균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마음의 문제를 볼 때 내가 이게 균형감이 있는가. 그 공도라는 건 뭐냐? 이 균형 있는 마음이에요. 다 균형감 있는 마음. 일반적으로 중도라고도 표현하죠. 저 사람은 중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마음에 균형감이 있냐?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이 이런 법신불 이런 쌍이 드러났느냐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이면 원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균형이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괜찮죠. 그래서 공부 얘기할 때 좀 내려놔. 욕심 버려. 그러면 행복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하고 실제가 안 맞아서 그래.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공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균형감이 공도인데, 그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상에서도 이 공도가 중요한 거예요. 공도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도자 마음 공부할 때 공도 저 사람은 참 공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도가 뭐냐? 공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균형감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이게 딱 균형감이 맞는 게 공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공도자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죠? 그게 뭐냐면 이건 다른 말로 저 사람의 입장도 내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타인의 입장을 내 맘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을 아는 것이 공도예요. 그러니까 참 이 공도라는 게 우리 교법을 갖다 관통하고 있죠. 거기다 마음 공부도 우리 현상의 문제도 다 공도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요. 공도가 드러나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러나 이 삶의 현상에서 공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을 때 민중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요. 공평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평안해지고. 그죠? 파도 치는데 행복해요? 파도 치면 힘들잖아요. 잔잔하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세계고 낙원세계고 평등 세상을 말할 때 그게 기반이 공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도의 주인공이 되자고 얘기하고 공도자가 되자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보은행이 뭐예요? 보은행이 사은에서 그게 공도행위예요. 사은 보은행을 하는 게 공도행위예요. 그리고 그 공도행은 어떤 자리에 기반해야 돼요? 빌공짜 공짜에 기반해야 돼요. 텅 빈 자리. 그거 기반하려면 사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막을 해야 돼요. 사막이 결국 추구하는 사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국 뭘 알게 되느냐? 빌공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빌공짜는 결국 어떻게 나올 때는 빌공짜가 현상의 말로 행동으로 판단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공변되게 나와요. 공변되게. 그래서
공변된 공짜 얘기할 때 빌공짜를 항상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기준을 잡고 싶다 할 때 빌공짜가 들어와야 공변된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욕심의 세계는 이 균형이 맞지 않죠. 공변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완전한 절대의 균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깨침이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자예요. 이 공도에 대한 정확한 균형감, 이 보편적 균형감의 감각을 가지고 그걸 깨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자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불평등하고 이 세상에 기울어진 것들을 갖다가 공정하고 보편적 진리로 바르려고 하는 것이 성자의 교법이에요. 아주 오늘 기분 좋네. 아, 맞다 이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아, 그래, 네 말 맞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균형이 골라만, 그 성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데 있는 거 낮은 데로 옮기고, 요쪽에 있는 거 기울어진 거 요쪽에 조금 덜어서 평등하게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 성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공도예요, 공도.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아빠니까 아들한테, 예? 내가 사장이니까 부하한테, 내가 잘생겼으니까 못생긴 애한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애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다 균형이 안 맞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게 다. 욕심을 막 부리고 그게 다 균형감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대종사님은 그걸 바르려고 한 거예요. 그걸 바르려고. 그래서 세상을 당신이 깨달은 이 공도적 관점에서, 이 공도짜리에서, 그 근원에서 세상을 그 공도로 바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의도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생계는 바로 공도가 편만한 세상이에요. 중생들끼리는 절대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중생들끼리는. 잣대가 너무 다르거든. 잣대가. 얘 잣대가 다르고 얘 잣대가 다르고. 절대 이게 평등이 안 맞아집니다. 성자가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도를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거, 이게 공도, 공심이다. 또 교단의 입장에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공심이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저 사람한테 공도라는, 공심이라는 미명하에 저 사람을 갖다 일을 시키고,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저 사람한테 시킬 때 아주 폭력적인 의미로 공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 공도를 쓰면 안 돼요. 그건 공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거예요. 내가 공도를 쓰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이미 공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참 공심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공심으로 먹어라,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을 때도 공심으로 먹어라. 정말. 무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무는 아니에요. 그 안에는 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다, 무다 하는데, 그것은 만약에 공이다, 무다 하고 아무것도 없기 이해해봤다, 그러면 그것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고, 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관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진짜 공은요, 그 안에 선의 결이 있어요. 공도의 결이 있고요,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결이 있고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결이 있어요. 그 공도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공,
빌공짜 공짜가 그 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을 공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변될 공짜 공도. 텅 비게만 했으면 그것은 공변될 공짜가 아니에요. 텅 빈 놈이 결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변될 공짜 공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 공심이라는 말이요, 참 부담이 될 때가 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심의 의미를 그렇게 한정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공심의 의미를 우리 교리 전반에 대한 이해로 확장해서 이해할 때 대종사님의 공심이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고, 아, 공도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깨친 게 공도를 깨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론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공도니까 전체를 포괄해서 교법이 뭐냐? 우리 교법은요, 공도를 떠난 교법이 없어요. 교법을 읽을 때 공도적 차원에서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대종사님의 관점은 이 공도에 딱 못 박혀 계신 분이에요. 말뚝이 정확하게 박혀 계신 분이에요. 공도를 빼고 대종사님을 이해한다? 그건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교법이 대승인 거예요. 이 공도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대승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도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당시에 불법을 비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내 공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이건 기본이라 그랬죠.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가정도 넘어서고 국가 세계로 넘어서야 돼요. 그게 대종사님의 세계주의예요. 이론주의가. 공도의 실현을 위한 교리를 내놓으셨고, 공도를 깨치셔서 공도의 실현을 위한 교리를 내셨고, 세상의 치유를 공도적 관점으로 제시하고 계시고, 우리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도를 깨치고 공도를 받들고 공도의 길을 가는 공도자가 되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좀 오늘 어려우셨죠? 그래도 이 얘기를 들어두시면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됐어도.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